상상해 보세요. 애타게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을요. 마치 디지털 공간에서 길을 잃은 듯한 메시지를 말이죠. 최근 대화의 단편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그의 행동이 갑자기 냉담해진 이유를 추측하게 됩니다. 불안감이 희망, 불확실성과 뒤섞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안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추측이나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명한 사상가인 칼 융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가장 복잡한 질문에 빛을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이자 잠재의식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심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융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의존하여 이러한 비밀스러운 신호를 해독해야 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내면의 힘과 자신감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우주, 즉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전체 내면 세계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이는 잊혀진 기억의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강력하고 생생한 힘입니다. 문제는 의무, 가족의 기대, 사회적 압박에 짓눌린 일상생활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이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소외는 우리를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자주 들었지만 아마 내가 착각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으로 억눌렀나요?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황폐해지는 관계에 머물렀나요? 융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보호하고 진정한 자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려는 잠재의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상황, 즉 꿈의 구현처럼 보이는 사람과의 싹트는 만남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당신에게 메시지를 쏟아붓고 친밀감을 추구하며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는 멀어지고 그의 대답은 건조하고 형식적이 되며 당신의 머릿속에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순간 이성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찾습니다. 아마 그가 너무 바쁠 거야. 아마 약간의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논리가 체계적인 이론을 구축하려는 동안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가슴이 조여들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억압적인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융은 이 감정이 상상의 산물도 아니고 불안감의 표현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로 말하는 잠재의식의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단어가 아닌 상징, 감정, 직관적인 통찰력을 통해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면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진실과 단절됩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항상 당신의 행동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러한 관계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이전 파트너, 친구 또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믿고 싶었던 감정 외에 영혼 깊숙한 곳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나요? 융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 다시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림자라는 개념, 즉 융의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꼼꼼하게 숨기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성격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콤플렉스, 우리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죠. 그리고 불편하지만 해방적인 진실은 누군가가 멀어지고 당신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 원인이 항상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카페에 친구들과 앉아 있는데 그중 한 명이 그는 아마 더 나은 사람을 찾아서 연락하지 않는 걸 거야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소셜미디어 피드를 보고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 그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의심을 속삭이는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윤근 그림자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스승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를 직시할 용기를 내면 그는 치유가 필요한 영역을 지적하여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칼 융은 인간 정신에 뛰어난 연구가로서 중요한 사람의 부재시 우리의 감정에 나타나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징후에 처음으로 주목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소외가 당신을 자기 비판의 수렁에 빠뜨리고 자신의 매력, 지성 또는 중요성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눈치챘나요? 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태는 당신에게 반영된 사랑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한 그림자의 각성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부재가 당신의 내면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당신이 평온함과 자신감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인 더 깊은 무언가와 접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의 내면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는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고양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그 사람이 멀어질 때 당신은 자신감이 더 생기나요? 아니면 덜 생기나요? 이 답변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는 사람으로부터 건조하고 소원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즉시 응답하거나 고통스럽게 응답을 고민하는 대신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자신에게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두려움, 불안감 또는 즉시 상황을 바로잡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서 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윤근, 우리의 감정이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일종의 나침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나침반을 믿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는 잠재의식이 사람이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려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윤기투사라고 부르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내쉬십시오. 마치 당신에게서 모든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옆에 앉아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점차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내부에서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기쁨 대신 내면의 공허함만 느낍니다. 윤근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선물, 당신의 빛, 당신이 사랑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가져가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훨씬 전에 당신의 몸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조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대화 후 자신의 느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헤어질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얼굴에 미소가 남아있나요? 아니면 영혼의 텅 빈 느낌이 자리 잡나요? 두 번째 느낌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심리학자인 칼 융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에게 예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진실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동시에 아니요 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고갈은 항상 신체적 피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감정적 간극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드문 메시지, 칭찬, 관심의 표현. 하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있지만 신체적으로 함께 있는 순간에도 그는 멀고 소원하게 느껴집니다. 윤근, 이 공허함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존재하는 불균형을 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세계가 당신의 영혼의 필요와 공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짜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패배의 징표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용감한 선택입니다. 당신 앞에 두 갈래 길이 열려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멀어지는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한 끝없는 투쟁으로 이어지고 다른 하나는 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빛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윤기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투사가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반영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을 밝힐 것이므로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지식이 관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뒤집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미 칼 융기 우리에게 남긴 관계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안내서로 남긴 숨겨진 신호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잠재의식이 억압적인 가슴 느낌,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또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번성해 보이는 경우에도 공허함으로 나타나는 당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근 우리에게 영혼의 귀 기울이는 도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 특히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당신이 당신 안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투사라고 하며 오늘 당신은 그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인지 이해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되찾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짧고 소원한 메시지로 당신의 전화가 살아나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불쾌한 느낌을 떨쳐내려고 노력하지만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는 생각이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내가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고 똑똑했다면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익숙한 상황 아닌가요? 뛰어난 심리학자인 칼 윤근, 이 현상을 당신이 아직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성격의 일부인 당신의 그림자의 표현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고 당신이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실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있는 자신의 상처와 콤플렉스의 반영을 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강박적인 필요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윤근 투사가 마치 거울처럼 작동하여 우리가 자신 안에서 숭배하거나 참을 수 없는 자질을 다른 사람에게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이 당신을 상처 입힌다면 그 이유는 그의 소외뿐만 아니라 충분히 좋지 않은 존재가 될까봐 당신 자신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그의 자신감이나 유머 감각의 매력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러한 자질이 이미 당신의 성격에 존재하지만 아직 자신 안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다음에 그의 냉담함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때 멈춰서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내 그림자의 어떤 부분이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가? 심호흡을 하고 내쉬면서 자신의 감정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의 행동에서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3가지 특징을 나열하십시오. 그런 다음 각 특징 반대편에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는지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그는 나를 무시한다 라는 문구는 나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무시할 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자기인식 도구인지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투사는 단지 정신적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등대와 같습니다.
파트너가 멀어지는 순간에도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느끼고 그의 부재가 내면의 균형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의 깊은 연결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칼 융은 우리의 내면의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관계는 열등감을 낳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자기 개선과 잠재력 발휘로 고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방법을 항상 찾는 당신을 분리하는 킬로미터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간단한 격려 메시지이든 말이죠. 바로 그런 에너지가 당신이 관계에서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소외가 당신을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는 인생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를 놓아줄 수 있다면 자신을 잃지 않고 이는 그가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재가 당신의 온전함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거부하는 것은 약점의 징후가 아니라 힘과 지혜의 표현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닷가를 걷고 있고 당신을 짓누르고 기쁨을 주지 않는 관계를 놓아주기로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며칠간의 침묵 후에 받은 무관심한 메시지를 무시하고 갑자기 돌로 가득 찬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서 벗어버린 듯한 놀라운 안도감을 느낍니다. 융은 이 자유의 느낌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 재회하기로 한 결정에 기뻐하는 당신의 잠재의식의 반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줄 때 당신은 우주에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주는 반드시 당신의 부름을 들을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삶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자신감을 강화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그의 소외감을 느낄 때 그의 관심을 쫓는 것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에게 눈을 돌리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멜로디를 틀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리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익숙한 도시 거리를 산책하십시오. 자신의 느낌에 귀 기울이십시오. 에너지가 당신을 채우고 온전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빛나기 위해 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행동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강화합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그 앞에 서서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나는 나의 평화를 선택한다 라고 조용히 말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은 어떤 감정을 유발하나요? 융은 이 순간에 의식과 잠재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당신의 진정한 힘이 드러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융기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황을 놓아준 후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오거나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챘나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의 진실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동시성의 표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표시는 그에게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멀어지지만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하자마자 그가 갑자기 당신에게 글을 씁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가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가입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한 연결의 표시라고 부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의 소외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게임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공허함만 남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계속 읽고 있다면 칼 융의 가르침이 이미 당신의 관계와 정신적 경험을 정의하는 숨겨진 상징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투사 메커니즘이 멀어진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놓아주는 것이 상실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이 선택한 길의 옳음을 확인해주는 우주의 놀라운 게임인 동시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윤기 남긴 가장 명백한 신호를 분석하여 그가 멀어지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얻은 지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없는 완전하고 진정한 삶을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변형될 준비가 된 용감한 여성인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윤기 밝힌 진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잠재의식은 불행을 알릴 뿐만 아니라 감정의 진실성을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석양을 감상하고 있는데 며칠간의 침묵 후에 그로부터 갑자기 메시지가 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감동시키는 말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근 이러한 동시성이 우연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초월하는 깊은 연결의 표시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파트너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느낌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기쁨과 만족으로 당신을 채운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쓰라린 갈망만 남긴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그가 옆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고 그가 없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뛰어난 심리학자인 칼 윤근 직관을 짙은 안개를 뚫고 나가는 등대 빛에 비유했습니다. 만약 그의 존재가 당신에게 자신감과 힘을 불어넣고 그의 부재가 당신을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그의 진정한 관심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냉담함과 소외가 당신이 그의 관심을 얻고 그를 옆에 두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타협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중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 즉 치유와 수용이 필요한 성격의 일부의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알아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근 당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잠겨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간의 침묵 후에 그의 전화가 울립니다. 그러나 전화 자체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당신과 이야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가 당신의 말을 귀에 깊게 듣고 있나요? 당신은 당신의 말이 무게와 의미가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다시 그의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당신의 감정과 경험이 그림자에 남는 대화에 휘말리게 되나요? 윤근 진정한 사랑은 상호성, 상호 존중과 지원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의 소외가 당신이 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관심, 작은 관심의 표시로 보상된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부재가 당신이 변명과 환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억압적인 공허함만 남긴다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끈기 있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다음에 그와 대화할 때 대화 후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더 활기차고 고무되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오히려 고갈되고 억압되었다고 느끼나요? 나는 이 대화에서 나 자신을 보고 있나요? 나는 내 말을 듣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그의 무관심이 내 개성을 지우나요? 노트북이나 전화 메모에 답변을 적어 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추론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와 정신적 균형을 보호하기 위해 윤계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빛나고 빛을 주기 위해 온 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칼 윤기 깊이 연구한 개념인 자신을 선택하는 매혹적인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위대한 심리학자는 진정한 자기 실현은 사라져가는 관계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의 강력한 연결을 확립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아늑한 의자에 앉아 멈출 수 없이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관계를 끊기로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조작하거나 게임을 하려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공로에 대한 새롭게 발견된 인식에서 늦은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진정으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내면 에너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오랜 친구들이 더 자주 주도권을 잡고 전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한때 포기했던 프로젝트는 갑자기 당신에게 억제할 수 없는 영감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융의 이해에서 동시성의 생생한 예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진실에 맞게 조정할 때 우주는 당신의 내면의 빛을 반영하는 사람들과 기회를 당신에게 보내는 것처럼 응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틀림없이 반향을 일으킬 예가 있습니다. 당신은 경영진으로부터 인정과 가치의 작은 표시라도 받기를 몇 달 동안 기다리면서 힘든 일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융의 현명한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항상 관심을 끌었던 오랫동안 기다려온 요가 코스에 등록하거나 아마도 자신의 작은 사업에 대한 오랜 꿈을 실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것을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의 삶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진정한 보물을 보고 당신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윤근 틀림없이 이 현상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과 우주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으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줄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유리한 새로운 기회를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는 당신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유로운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이 두려워 오랫동안 보류해왔던 소중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심리학자 윤근, 이별할 때 생기는 공허함은 형벌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으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윤기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격려는 그의 소회가 당신을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지 않고 그의 부재가 당신의 빛을 끄지 않고 강조할 뿐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동의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강한 여성에 관한 것이며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서 자신을 찾습니다. 윤근 삶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삶은 기회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고 실제로 당신인 여성처럼 빛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진실하며 자신의 현실을 바꿀 준비가 된 여성 말입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들어주셔서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